네, 이번에 10.7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첫 번째 파트에서 공부했던 벡터 펑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벡터 펑션이 뭔지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선 10.7.1에서 벡터 펑션은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3차원인데요. ft, gt, ht 이 벡터를 함수값으로 갖는 펑션을 벡터 밸류드 펑션 그렇게 부르고 줄여서 벡터 펑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각각 ft, gt, ht는 컴포넌트 펑션으로 부르기로 했었죠. 10.7.1에서는 이 벡터 펑션의 극한과 연속성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 섹션에서는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벡터 펑션의 미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변수 함수의 미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즉, 이 f'x 도함수는 fx 더하기 델타 x에서 fx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델타 x로 나누고 이 양의 극한을 계산하는데요.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이 극한이 존재하면 f가 디퍼런셔블이다, 미분 가능이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면 벡터 펑션에 대한 디리버티브도 이러한 철학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R'T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R에서 T 대신에 T 더하기 델타 T를 대입하고 R에다가 T를 대입한 이 차를, 그런데 이건 R은 벡터 밸류드니까요. 지금 이것도 벡터이고 이것도 벡터라서 이 마이너스는 벡터 마이너스 벡터예요. 그래서 이 전체는 벡터가 됩니다. 이것을 스칼라 델타 T로 나눈 거니까요. 이 전체도 역시 다시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때 델타 T를 0으로 보낸 이 극한을 생각해서 이 극한 값이 만약 존재하면 이때 R'T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 또 dr, dt라고 이렇게 기호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미적분학 1에서 공부했다시피 이 f'x의 기하학적인 뜻이 일단 fx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x 나누기 델타 x가 x좌표가 x인 점과 x좌표가 x 더하기 델타 x인 점을 이었을 때 이 선분의 기울기잖아요. 근데 델타 x가 0으로 갈 때니까 결국은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이 보라색 선이 이렇게 핑크색 선으로 이렇게 다가간다. 즉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 f'x는 이 핑크색 선, 우리가 접선이라고 불렀죠. 이 접선의 기울기로 다가간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 벡터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에서 여기 RT인 점을 우리가 P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RT가 되겠고요. Q는 T 더하기 델타 T인 점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벡터가 RT 벡터고요. 이 벡터가 RT 더하기 델타 T 벡터예요. 그러면 분자도 벡터라고 했는데요. RT 더하기 델타 T 벡터에서 RT 벡터를 뺀 벡터는 결국은 이 PQ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PQ 벡터가 저기 있는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벡터가 되잖아요. 이걸 이제 델타 T로 나누니까 이게 델타 T는 스칼라잖아요. 그래서 이 PQ 벡터에 평행한 이런 벡터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델타 T가 일반적으로 작은 양수니까 이제 이 벡터는 원래 이 PQ 벡터보다는 좀 크다는 의미로 PQ보다는 좀 더 크게 그렸어요. 바로 이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거니까요. Q가 P로 다가갈 때 이 핑크색 이 벡터가 이렇게 점점 다가가서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이 벡터로 수렴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벡터가 바로 우리가 정의했던 R'T, Derivative of Vector Function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적분학 1에서 공부했던 이 접선의 기울기와 비슷한 개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벡터 펑션이 이렇게 성분이 주어져 있을 때 구체적으로 R'T는 이 성분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계산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그 식일 겁니다. Rt는 ft, gt, ht이고요. 우리가 가정하기는 이 세 컴포넌트 펑션들은 다 디퍼런셔블 하다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이 R'T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정의가 R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RT를 델타 T로 이렇게 나눠서 극한을 취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니까요. T 대신에 델타 더하기 T를 대입하면 F에 T 더하기 델타 T, G에 T 더하기 델타 T, H에 T 더하기 델타 T 벡터가 되고요. RT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FT, GT, HT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벡터잖아요. 그래서 벡터의 빼기는 우리가 성분별로 빼기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델타 t분의 1은 스칼라 곱이니까 이거는 스칼라는 각각 성분에 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식
f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ft 나누기 델타 t가 되고요. 지금 여기는 다 스칼라죠. 벡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함수 빼기 함수 나누기 스칼라. 그러니까 여기도 스칼라고요. 마찬가지로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리밋 델타 t가 0으로 간다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런 극한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느냐면 각각 그 성분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 세 군데 다 들어가죠. 그런데 다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정하기를 FGH가 모두 다 디퍼런셔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은 F'T, G'T, H'T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RT의 성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R'T는 디퍼런셔블이고 이것의 성분은 각각을 성분별로 미분하면 된다. 이걸 우리가 I, J, K 이렇게 쓰면요. 이 FT, GT, HT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각각 성분별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유닛 탄젠트 벡터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앞선 그 내용에서 이 빨간색 벡터가 사실은 R'T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유닛 탄젠트 벡터를 구하려고 하면요. 방향은 같은데 크기를 1로 만드는 거니까 R'T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대문자 T 이렇게 쓸 거고요. 이름은 유닛 탄젠트 벡터라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문자 TT는 언제 중요하게 쓸 거냐면 다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섹션 10.8.2에서 어떤 곡선의 커브에 있죠. 우리말로는 곡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일 예정이니까요. 이 대문자 TT를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리버티브에 관련된 몇 개 예제해 보겠습니다. RT가 이렇게 성분이 되어 있는 벡터 펑션이고요. 이것의 디리버티브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성분들이 다 미분 가능하니까요. 각각 미분하면 될 것 같아요. 1 더하기 t3승은 미분하면 3t 제곱이고요. t2의 마이너스 t승은 먼저 이거 곱 미분이죠. t를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t승 그리고 2의 마이너스 t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t의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고요. 사인 2t는 코사인 2t에다가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2t 미분한 거 앞에 오니까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t가 0일 때 그 점에서의 유닛 탄젠트 벡터를 계산하라는 문제이죠. 그러면 뭐 우리가 이 커브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t가 0일 때 어떤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유닛 탄젠트 벡터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점에서 R'0을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크기를 1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죠. 그러면 t 대신에 0을 대입을 하면 여긴 0 대입하면 이건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에다 0을 대입하면 1만 남으니까요. j가 되고요. 여기에는 0을 대입하면 2만 남으니까 2k가 돼서요. 이걸 우리가 벡터로 이해를 하자면 0, 1,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이 지금 0, 1,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닛 탄젠트 벡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t0은 R'0 나누기 이것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j 더하기 2k를 뭘로 나누냐면 이 벡터의 크기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5로 나누면 루트 5분의 1 j 더하기 루트 5분의 2k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유닛 탄젠트 벡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이퀘이션이 루트 t, e-t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2차원이네요. 이때 R''t를 계산하고 포지션 벡터 R1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탄젠트 벡터 R'1도 한번 그려서 어떤 뜻인지를 한번 이해해보죠. 일단 R1이라는 것은 여기다 t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요. i 더하기 j라서 굳이 이걸 벡터로 쓰자면 1,1 이게 좀 더 보기 좋죠. 그 다음에 R''t는 또 각각 성분별로 미분해주면 되니까 2루트 t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 t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분의 1 i 마이너스 j가 돼서 벡터로 쓰자면 2분의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림에서 어떤 뜻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벡터 펑션으로 이루어지는 커브를 좀 그려봐야 될 텐데요.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어떤 뜻이냐면 x를 루트 t라고 놓고 y를 e-t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t는 x제곱이니까 이걸 여기에 이제 대입하면
y는 2-x 제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이제 포물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t가 1인 이 포지션 벡터는 어디 있느냐면 1,1이니까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게 지금 1이에요. 요것도 지금 1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R1 벡터예요. 그런데 R'1은 뭐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인데요. 우리가 지금 t가 0일 때는 여기 있으니까 지금 t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탄젠트 벡터는 이쪽 방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대충 그쯤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벡터라는 것은 이러한 탄젠트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는 2 코사인 t, y는 사인 t, z는 t 방정식으로 이루어지는 커브가 있는데요. 이 커브에서 이 점에서의 탄젠트 라인을 계산을 해보고 그 탄젠트 라인의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계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t가 얼마일 때 이 점인지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rt라는 것을 0, 1, 2분의 파이, 즉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1이고 이 값이 2분의 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t는 2분의 파이인 것은 쉽게 알 수 있고요. 탄젠트 라인이니까 r't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rt를 이렇게 두면 각각 성분을 미분하면 r't는 마이너스 2sin t, 코사인 t, 1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라는 점에서의 t 값이 2분의 파이니까요. r' 2분의 파이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건 0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탄젠트 라인은 r 2분의 파이 더하기 r' 2분의 파이 곱하기 임의의 실수 t이기 때문에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t, 두 번째 성분은 항상 1이 되네요. 여기가 0이니까요. 세 번째 성분은 2분의 파이 더하기 t,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할 세오렘 10.7.5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벡터의 합 또는 스칼라 곱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를 미분했을 때 어떤 식이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 6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것은 벡터 펑션 ut와 벡터 펑션 v를 더했을 때 이걸 미분을 하면 각각의 디리버티브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증명은 굉장히 쉬운데요. 오른쪽에처럼 이 벡터 펑션을 각각 컴포넌트를 F1, F2, F3라고 하고 여기 이제 벡터 펑션 VT의 컴포넌트를 G1, G2, G3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더한다는 뜻은 이 각각 성분끼리 이렇게 다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미분을 해서 다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대입하면 쉽게 알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상수값도 마찬가지죠. 벡터 펑션의 어떤 스칼라를 이렇게 곱해서 미분을 하면 이 스칼라는 밖으로 나오고 벡터 펑션의 디리버티브이다 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식이 되겠죠. 세 번째는 벡터 펑션의 이 앞에 이제 스칼라가 아니고요. 어떤 리얼 밸류드 펑션을 이렇게 곱했을 때 이걸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제 프로덕트 룰처럼요.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하면 f't의 벡터 펑션이 되고요. 더하기 이번엔 뒤에 걸 미분하는 거죠. ft에다가 벡터 펑션의 디리버티브. 이건 마치 우리가 미적분학 1에서 배웠던 두 함수의 곱의 미분법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벡터 펑션 ut의 성분을 f1, f2, f3라고 하고요. u't는 각각 성분을 이렇게 미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벡터 펑션에다가 마치 스칼라 곱하는 것처럼 t에 관한 함수를 곱하면 각각 성분에 이렇게 곱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벡터 펑션을 우리가 미분한다라 함은 이 미분 기호가 각각 성분에 다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분하고 또 요걸 미분하고 요걸 미분한 형태가 각각 성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식을 곱하는데요. F1t, Ft 모두 t에 관한 실변수 함수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두 함수의 곱의 미분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걸 먼저 미분하면 F'T, F1t가 되고요. 뒤에 걸 미분하면 Ft, F1't 해서 이거 두 개 합이 첫 번째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F'T, F2t가 되고요. 더하기
ft에다가 f2 프라임 t가 되고요. 세 번째도 뭐 비슷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 개의 합으로 쪼갤 건데요. 먼저 f 프라임 t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을 먼저 쪼갤게요. 그러면 f 프라임 t를 앞으로 묶어주면 f1t가 여기 되고요. 그 다음에 f2t가 되고요. 그 다음에 f3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번에는 ft가 곱해져 있는 것을 또 두 번째로 뽑아 볼게요. 그러면 ft가 앞으로 나오고요. 여기 f1 프라임 t가 되고 여기 f2 프라임 t가 되고 여기 f3 프라임 t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f 프라임 t가 되고 뒤에는 ft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의 벡터 펑션 ut가 되고요. 이 부분은 ut의 디리버티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요. 마치 우리가 두 개의 프로덕트를 앞에 걸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걸 미분하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는 ut와 vt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이건 이제 스칼라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너 프로덕트 한 값을 우리가 이제 t로 미분해서 각각 쪼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아마 이 계산이 이 3번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미분해가지고 이걸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5번 보죠. 이번에 UT, VT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미분하는데요. 이거 역시 재미있는 것이 앞에 걸 먼저 미분하고 미분해도 그대로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되고 이번엔 뒤에 걸 미분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두 개 더한다. 이게 재밌는 게 이너 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 공식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5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5번도 마찬가지로 ut와 vt의 컴포넌트 펑션을 각각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ut와 vt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ut와 vt 크로스 프로덕트는 우리 앞서 공부한 것처럼 여기엔 i, j, k 이렇게 놓고요. 두 번째 행에는 저 ut의 컴포넌트 펑션, 세 번째 행에는 vt의 컴포넌트 펑션을 쓰죠. 그래서 이것의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성분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이 i를 포함하는 것을 이렇게 빼고 이 네 개의 디터미넌트, 즉 F2에다가 G3를 곱하고 마이너스 F3에다가 G2를 곱한 것이죠. 이 뒤에도 뭐 이 인덱스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형태라서요. 우리가 첫 번째 성분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걸 t로 미분하니까요. 각각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곱 미분이니까 F2 프라임 G3 더하기 F2 G3 프라임 여기 더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먼저 미분하면 여기 마이너스네요. F3 프라임 G2 마이너스 F3에다가 G2 프라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목표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에는 F2 프라임에 G3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이제 F3 프라임 G2를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것과 이걸 이제 먼저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F2에다가 G3 프라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3에다가 G2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쪽 성분은 우리가 원래 프라임이 없으면 U 곱하기 V의 이 첫 번째 성분하고 똑같잖아요. 즉 우리가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프라임이 만약 없으면 지금 이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프라임이 있기 때문에 U 프라임 T 곱하기 VT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프라임이 이번에는 G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UT 크로스 프로덕트 V 프라임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성분도 뭐 거의 비슷하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여섯 번째 보죠. U 이 벡터 펑션 T 자리에다가 FT를 합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FT를 합성하니까 여기에 이제 FT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웠던 두 함수의 합성 체인 룰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T로 미분을 해보면 F 프라임 T 이건 꼭 스칼라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U 프라임 FT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명해 보도록 하죠. 네, 증명은 쉽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UT를 이렇게 놓고요. U에다가 FT를 합성한 것은 이 T 자리에다가 FT가 이렇게 다 들어간 것이죠. 이걸 미분하면 각각을 이렇게 미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미분하면 우리 합성함수 미분이죠. 밖에 걸 먼저 미분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을 미분해서 밖에다가 이렇게 곱해줬어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F'T로 묶어낼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것은
U'에다가 t 자리에 ft를 대입한 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서 배웠던 체인 룰과 형태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외우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실함수들의 미분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예제는 저 뒤에서도 이런 개념이 여러 번 쓰일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둡시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벡터 펑션의 이건 크기이죠. 벡터 펑션의 크기가 항상 어떤 컨스턴트 c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 벡터 펑션의 디리버티브와 원래 벡터 펑션이 수직이 된다. 모든 t에 대해서요. 이걸 우리가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이 식을 증명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문제이죠. 그래서 아마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미분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우리가 바로 미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 트릭은 양변을 제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c제곱이라고 두면 이거는 rt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것은 그 같은 벡터를 내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앞서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t로 미분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상수니까요. 왼쪽은 항상 0이 되고 이걸 이제 t로 미분해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서 공부했던 내용에 의해서 이 이너 프로덕트를 한 것을 미분한 것은 하나씩 우리가 곱미분처럼 하면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먼저 앞을 미분하면 r't의 rt의 이너 프로덕트. 이번에는 뒤에 걸 미분하면 rt에다가 r't의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데요. 이너 프로덕트는 두 개를 바꿔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r't 이너 프로덕트 rt가 되는데요. 왼쪽 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모든 t에 대해서 r't와 rt가 수직이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서요. 네, 이걸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r't와 rt가 모든 t에 대해서 수직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상황은 이렇거든요. 반지름이 c인 이런 원을 그렸을 때 rt의 크기가 c다라는 것은 그 커브가 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t를 잡아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 이 벡터가 사실은 rt 벡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r't는 여기에서 이렇게 탄젠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r'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수직인 것은 이 원의 성질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수직인 것은 이러한 그 기하학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미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벡터 펑션의 적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정의가 이렇습니다. 이 벡터 펑션이거든요. 여긴 벡터예요. 벡터를 a부터 b까지 t 변수로 정적분 한다는 것에 이건 정의입니다. 각각 성분을 이렇게 정적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펑션을 이렇게 정적분 한다는 것은 부정적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분도 각각 성분을 이렇게 부정적분 한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벡터예요. 그래서 RB에서 RA를 이렇게 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정적분 함수를 우리가 이런 벡터 펑션의 부정적분 함수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예제 보면 바로 이해될 겁니다. RT를 이렇게 정의할 때 이것의 부정적분 함수도 계산해보고 이것의 정적분 값도 계산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부정적분은 각각 성분을 부정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 코사인 t는 이 사인 t에다가 원래 적분상수 c1이 붙죠. 지금 1이라는 건 이제 뒤에도 있으니까요. 사인 t를 부정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더하기 c2가 되겠고요. 이 t를 부정적분하면 t제곱 더하기 c3가 됩니다. 그래서 적분상수 c는 뒤로 이렇게 다 빼버리고요. 앞에 2 사인 t에다가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t에다가 j, 그리고 t제곱에다가 k, 이 식이 우리가 부정적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분 함수를 이용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이 부정적분 함수를 먼저 2분의 파이를 대입하고 0을 대입한 것을 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파이를 대입한 거는 이러한 벡터가 되고요. 0을 대입한 거는 마이너스 j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면 답은 2i에 더하기 j 그리고 4분의 파이 제곱 k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7.2는 내용이 좀 길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벡터 펑션의 디리버티브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각각 성분의
미분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유닛 탄젠트 벡터 이 기호는 좀 잘 기억을 해 두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너 프로덕트나 크로스 프로덕트의 디리버티브 그 식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벡터 펑션의 부정적분,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로써 10.7의 벡터 펑션의 캘큘러스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